여러분들 파일을 올리시고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1조. 네, 1조? 네. 나와서 먼저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 따릉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1교 김인욱입니다. 먼저 그리고 저희 교 구성원은 이렇게 됩니다. 김인욱, 문성현님, 임승희님, 장석훈님, 최사랑님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마포구 따릉이 대여소들 사이에 실제 이동 시간을 바탕으로 재배치 트럭이 어떤 순서로 돌면 가장 효율적인지 알고리즘으로 찾아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공공데이터 따릉이 대여소 위치와 이용 정보를 가져오고 카카오맵 밀착키 API로 실제 도로 기준 거리와 시간을 구한 다음 그 정보에 백트래킹과 그리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재배치 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문제 정의부터 실험 결과 그리고 한계와 배운 점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요즘 따릉이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앱을 열어보면 어떤 대여소는 자전거가 잔뜩 쌓여 있고 반대로 어떤 대여소는 항상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 기사 사례처럼 한 곳은 따릉이 117대가 몰려있는 반면 같은 자치구의 다른 데에는 따릉이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두 가지 불편을 겪습니다. 빌리고 싶을 땐 자전거가 없고 반대로 반납하고 싶을 때는 거치대가 없어서 다른 대여소까지 끌고 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재배치 트럭으로 이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기사님 한 분이 맞는 자전거가 수백 대라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2, 3일에 한 번씩 재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를 채워줘야 하는 대여소들이 주어졌을 때 트럭이 어떤 순서로 방문해야 전체 이동시간이 최소가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종목들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사님이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부터 가겠다 하는 식으로 경험과 감에 의존한 방법입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해보자면 대여소를 사이의 위도 강도만 가지고 유클리드나 맨하튼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강 고가도로 일방통행 실제 도로를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 이동 시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힘들죠. 잠깐만요. 요거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사용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사용한 입력과 출력 그리고 제약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시 대여소 위치 데이터입니다. 여기에는 대여소 번호, 이름, 자치구 그리고 위도 경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로 어디에 어떤 대여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대여소의 월별 이용 데이터입니다. 이 각 대여소에서 한 달 동안 대여가 몇 건, 반납이 몇 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합쳐서 자전거가 남는 대여소와 자전거가 부족한 대여소를 나누고 이 중 자전거 부족이 심한 대여소를 선택해서 선택 경로 탐색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력은 재배치 트럭이 방문해야 할 대여소들의 방문 수와 그때 총 이동 시간입니다. 거래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고 그 위에서 어떤 수로 돌 것인지에 대한 경로 탐색 로직은 백트래킹과 그리기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택한 핵심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입니다. 대여소
스테이션 CSV에서 마포구만 필터링해서 최종적으로 119개 대여소를 합격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알고리즘은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했습니다. 먼저 백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방문서를 다 보는 완전 탐색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짧은 경우를 찾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챕터 14의 브루트포스 검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복잡도가 5의 n 팩토리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그리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드 알고리즘은 현재 위치에서 안간 여술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해당 알고리즘은 최적화가 보장되진 않지만 구현이 단순하고 시간 복잡도가 5의 n제곱 정도라 실제 운영에 훨씬 가까운 알고리즘이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백트래킹으로 기준이 되는 최저값을 만들고 그리드가 그에 얼마나 근접하면서 얼마나 빠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 코드입니다. 먼저 거리 시간 행렬 생성 의사 코드입니다. 마포구 대여소 자전거 대여소 119개 내외 스테이션 ID별 위도 근도를 코드 맵이라는 딕셔너리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 가능한 모드상 IJ에 대해 I와 J의 좌표를 가져오고 카카오 AP로 I에서 J 길잡기를 요청해서 거리와 시간을 받아옵니다. 길잡기에 성공하면 실제 데이터를, 실패하면 해버사인으로 직선거리를 계산하고 앞에서 길찾기에 성공한 API 결과들로 구한 평균 속력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얻은 시간을 디스턴스 매트릭스, 듀레이션 매트릭스에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트레드풀 익스큐터를 사용해서 여러 쌍을 분할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 탐색 의사 코드입니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비치트 배열과 패스 리스트를 두고 DFS로 돌리면서 현재까지 이동 시간이 지금까지 찾은 최종 이동 시간보다 크면 더 내려가지 않고 잘라버리는 가지치기랍니다. 그리드 알고리즘은 언비트 집합에서 아직 안 간 대여소를 관리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대여소를 골라 이동하고 이를 언비트에서 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두 알고리즘 모두 비용 계산에는 getCost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바꾸지 않고도 거리 기준, 시간 기준을 바꾸면서 실험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복잡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거리 시간 행렬 생성입니다. 대여소가 n개라면 쌍은 n 곱하기 n-1개이므로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목은 여기서 API 응답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둘째, 백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백트래킹은 최악의 경우 n 팩토리라 n이 조금만 커져도 시간 내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드 주어 적어주었듯이 제가 대여소 10개 정도만 선택했습니다. 셋째, 그리드 알고리즘입니다. 각 스텝에서 언비지티드 중 최소 비용 노드를 찾는데 OK, 이를 K번 패턴이 전체 K제곱입니다. 따라서 K가 많이 커져도 시간이 기하급수적까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론적으로 백트래킹이 최적이지만 실제로는 백트래킹의 시간 복잡도 때문에 현실적인 규모에서는 그리드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설정입니다. 따라의 위치 데이터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정보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중 마포구 119개 대여소만 필터하였습니다. 대상 대여소 선택에서는 넷 밸런스, 즉 반납건수 마이너스 대여건수 값을 기준으로 자전거가 특히 부족한 대여소들을 DF 데피시트가 뽑고 그중 상위 10개를 타겟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10개를 한 번에 방문하는 사용 과정에 백트래킹과 그리드 알고리즘을 비교했습니다. 비용 행렬은 모두 듀레이션 매트리스를 사용했고 출발 대여소는 마포구의 지형 구역에 고려해 가장 서쪽에 있는 즉 경도 론이 가장 작은 대여소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력 같은 시작점에 대해 백트랙과 그리드를 한 번씩 실행했고 경로의 품질은 총 이동 시간 초로 측정하였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알고리즘 실행 시간 초로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가장 모든 경로를 살펴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총 이동 시간을 가진 경로를 찾았습니다. 다만 실행 시간이 제가 비주얼 스트리트로 돌릴 때 0.7초 여긴 2.4초 정도를 걸려서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그나마 정점이 10개라 1초 정도 걸린 거지 만약 정점이 15개였으면 3일 그리고 정점이 20개였으면 약 1만 년의 시간이 걸려
경제적 개수가 많아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반면 그리드 알고리즘은 백트래킹이 찾은 최적 경로보다는 이동 시간이 아주 살짝 더 길었으나 실행 시간이 0.0004초, 예로 들을 때 0.0032초로 훨씬 빨랐습니다. 거의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리드 알고리즘 그래서 경점이 1000개로 늘어나도 4초, 예기조는 32초가량의 시간이 걸려 현실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즉 백트래킹은 이 입력에서 더 좋아질 수 없는 기준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드는 그 기준값에 꽤 근접하면서도 실제로 돌리기에는 훨씬 현실적인 알고리즘이란 결론을 얻었습니다. 운영에서 요구했던 정확성과 성능을 함께 평가하라는 조건 측면에서도 두 알고리즘을 나란히 비교한 것이 그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지도의 대여소 위치를 보여주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합정동 주민센터 497번, 부엉이고압 403번, 그리고 문대역 5번 출구업 436번 같이 실제로 자전거가 부족한 대여소를 있는 동선을 연결한 경우로 나오고, 백트래킹과 그리드 순서가 선택한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리스트를 정리할 때는 나머지 다 똑같은데 얘네 두 쌍이 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장 서쪽에 있는 이 부엉이 공원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 지점까지 올 때는 서로 가까운 대여소가 있어가지고 살짝 다르게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서로 똑같이 경로를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거의 걸리는 시간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먼저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와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API 노선입니다. API 호출을 실패했을 때는 해버 사인으로 직석을 해보였기 때문에 강의나 도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정보 위반형입니다. 아무래도 시간대별로 이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어떻게 갖다 놓으면 좋을지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차례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트럭 여러 개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여러 대 상태에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여기 한계를 극복하자면 시간대나 이제 여러 시간대별로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 트럭이 여러 대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느꼈습니다. 첫째, 이론적인 최적 알고리즘과 현실적인 알고리즘의 차이입니다. 백트래킹과 그리드를 직접 비교해보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둘째, API들과 우리 코드의 역할 분리입니다. 거리는 API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져오되 그 위에서 어떤 순서로 돌지를 결정하는 핵심 로직은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서비스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한 분은 데이터 전처리, 한 분은 카카오 API, 한 분은 경로 탐색 알고리즘, 또 다른 분은 평가와 발표 자료 등처럼 역할을 나눠서 진행했고, 구글 콜앱 공유 문서를 통해 코드를 같이 관리했습니다. 중간에 발표 대본을 서로 봐주면서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참고 자료입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공공데이터 대여섭을 이용정보 월별, 그리고 서울시 공공데이터 자전거 대여섭 정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지도 API 등 공식 문서, 따릉이 배치 관련 뉴스 기사.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